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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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합격 축하드리고, 네.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하우패스에서 공부하신 김권율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감정평가사 33기 시험에 합격한 김권율입니다. 나이는 29살이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전업 수험생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우패스에서 1차 강의와 2차 강의를 모두 수강했고 수험 기간은 총 1년 6개월입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다 학원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합격 수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모신 자리여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뭐 실무 강사이기도 하니까 실무부터 좀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전반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무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처음에는 공부 시간의 80% 이상을 실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문 문제집 풀고 인문 문제집이 익숙해지면 중급 문제집으로 넘어갔는데요. 제가 중급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실무에서 논리와 숫자를 모두 맞추는 거는 제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논리를 맞추는데 많이 노력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급 문제집을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이 풀고 그 문제집을 푸는 과정에서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논점별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들이 논점별로 어떠한 자료들이 쓰이는지를 암기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중급 문제집이 그런 논리 잡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 봐요. 네. 좀 예시 답안이라든지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었나요? 처음 풀었을 때? 처음에는 인문 문제집과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서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아무래도 기본 강의와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한두 번 풀고 나서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 문제집 말고 더 막 풀어봤던 다른 자료들은 또 있었을까요? 네. 실무 같은 경우에 독종이나 스터디를 같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독종에서 주는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스터디에서 주는 어떤 새로운 이슈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접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좀 제공하고 있는 정석적인 루트 밟고 실무 공부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론이랑 법규는 좀 어땠을지 이론 먼저 좀 들어볼게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초시를 볼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기본 강의만 수강을 했고, 초시가 끝난 다음에 연기 스터디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암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 이후에는 하루에 그 최명근 평가사님이 만드신 그 요약 노트를 통해서 하루에 3개에서 4개 챕터 무작정 암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리고 그런 암기는 시험 직전 주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고, 이론을 11월, 12월 그때쯤 돼서는 혼자 기출문제집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기출문제집을 푸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난이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100점을 다 풀지는 못했었고 50점씩 잘라서 하루에 50점씩 풀기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해가 바뀌고 올해 1월, 2월 지나갈 때쯤에는 100분 안에 100점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으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기출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좀 처음 접해보는 주제들이나 지엽적인 것도 좀 많았을 텐데 혹시 처음 목차 잡을 때 좀 어렵지는 않았을까요? 네, 목차 잡을 때 많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쓴 답안 그리고 예시 답안을 많이 참고를 했고 그 양자를 비교하면서 예시 답안은 어떠한 논리로 갔는지 그리고 왜 그런 논리가 나왔는지 그 목차 안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같은 회차의 문제를 여러 번 풀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전에 제가 어떤 내용을 적었었는지가 간단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나 목차와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적어보자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공부하실 땐 좀 고이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네네. 좀 실전에서도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법규는 좀 어떻게 공부를 하셨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법규도 이론과 마찬가지로 초시 때까지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시가 끝나고 연기 스터디 때까지도 사실 강의 말고는 따로 공부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기 스터디 때 뭐 초시나 연기 스터디 때 뭐 법규 점수는 뭐 5점, 6점 이렇게 받았었고, 일기 스터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실무도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빠져 있고 이론도 빠져 있기 때문에 법규 공부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기본적으로는 논점 암기 위주로 했고요. 기출문제, 기출 강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논점들을 암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와서 그 전날에 공부했었던 논점들을 다시 복습하고, 또 그날 문제를 풀고 그날 나왔었던 논점을 암기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규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법규 공부 시작하면서부터는 실무랑 이론 법규 비율을 좀 어떻게 가져가셨었는지, 공부 시간을? 네. 제가 이론이랑 법규 공부 시간을 늘리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 12월 때쯤이거든요. 그때는 실무의 반절 정도, 그리고 이론의 25%, 법규의 25%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나서 이제 3월, 4월 그때쯤에는 실무의 공부 비중을 완전히 낮추고 이론과 법규 암기하는 데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3월, 4월부터가 본격적이었으면 정말 단기로 법규를 시작한 지는 정말 단기로 좀 합격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좀 단기간에 법규를 합격권 점수까지 끌어올리신 특별한 방법이 조금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법규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때는 제가 혼자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였어요. 혼자 기출문제를 풀면 사실 암기된 것도 별로 없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낯설어서 잘 풀리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출문제를 보고 혼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목차를 먼저 잡아보고, 그 목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은 다음에 예시 답안이랑 그 내용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예시 답안은 왜 이런 논리대로 목차를 구성했을까, 왜 이런 내용을 적었을까 고민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었고, 또 예시 답안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목차를 썼는지, 그런 것들은 기출 강의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법규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만 가지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실제로 사고력도 높이고, 그다음 글 쓰는 방법도 조금 더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셨던 방법 들어보면 이제 정석적으로 좀 밟아오신 것 같고, 그래서 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스터디라는 걸 계속 하잖아요. 네네. 스터디도 계속 할 거고, 그다음에 1차랑 2차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공부를 하실 때 1차, 2차, 그다음 양자에 좀 차이가 있다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1차 공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지만 과목이 2차 시험보다 많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배분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1차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어떤 논점을 모른다고 해도 문제의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단순하게 공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2차보다는 덜 하지만, 반대로 2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논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좀 답안을 작성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공부 같은 경우에는 논리와 암기 그리고 쓰기까지 모든 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 형식에서 오는 차이점이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1차랑 2차 난이도 차이가 뭐 몇 배 두기 어렵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뭐 공부를 하기 나름이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2배에서 3배 정도 네,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객관식과 서술형의 차이기 때문에 객관식을 공부할 때는 제가 직접 많은 글을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2차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처음부터 목차를 다 잡고 마무리까지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쵸. 그럼 진짜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그냥 공부를 꾸준하게 그다음에 이제 무던하게 해오셔서 합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합격을 하시는데 독종 프로그램이 아까 좀 도움이 됐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네. 온라인 독종으로 좀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독종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하시게 됐었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됐었는지 좀 얘기를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독종에서 이제 새로운 자료를 주시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 초반에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했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막상 참여를 하고 보니까 실제로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처음에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공부 후반부에 들어서 시험은 3, 4개월 전 그때부터는 항상 새로운 문제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당황하지 않고 제 시간 내에 배점에 맞춰서 풀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독종 참여를 하셨던 거예요? 수험 기간 동안? 네, 처음부터 다 했습니다. 정말 딱 정석적인 루트 밟고 시험에 좀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공부법 이 정도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수험 생활을 또 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일단 좀 궁금했던 거는 수험 생활 중에 분명히 힘든 점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좀 제일 힘들었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좀 슬럼프가 됐다면 극복했던 방법 정도까지? 네. 수험 생활을 하면서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게 사실 굉장히 컸어요. 내가 이 시험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합격 수기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합격 수기들 참고를 하면서 아, 이런 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붙었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었고 또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해 오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믿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안감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역시 좀 누구 하나 믿을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공부할 때 그랬었고 오히려 막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딱 믿고 그 길, 외길 따라가는 게 가장 좀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건 힘든 점 하나 여쭤봤었는데 반대로 내가 공부하면서 이게 나한테 합격하는데 가장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다. 혹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수험생활 동안 온라인이지만 스터디에 참여했던 게 사실 가장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2차 시험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풀이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임팩트를 주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힘을 빼고 무난하게 치고 넘어갈 것인지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터디를 참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풀이 전략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그런 점수에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등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좀 건율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모범생 같은 수험생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원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쭉 따라오시기도 했었고 스터디도 계속 참여를 하셨고 들어보면 뭐 엇나갔던 적도 사실 잘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합격하는 빠른 길은 아무래도 그냥 쭉 외길 따라가는 거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로 지금 이제 다들 보시는 분들은 수험생 분들일 텐데 수험생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합격자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도 수험 생활을 해 오시면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걸 좀 극복하고 싶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이런 합격 수기 많이 참고해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감수하고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합격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건율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